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추정규 선생님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그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걸 같이 한번 볼 건데요. 지금까지 우리가 미분했던 방식이 약간 양함수라는 식의 한번 미분법을 봤는데, 이제 음함수 꼬리 때는 어떤 식으로 미분을 해야 되는 건지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보죠. 그럼 맨 처음에 이제 뭘부터 같이 볼 거냐면요. 그러면 이제 양함수가 뭐고, 음함수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걔네들의 함수에 먼저 구분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. 양함수라는 것을 explicit func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었죠. 함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변수를 뭐라고 했죠? 무슨 변수였죠? 그렇죠. 독립변수라고 했고요. 그 독립변수에 의해서 걔네들 값이 결정되어지는 y값 있죠. 그 y값을 뭐라고 했죠?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는 양함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. 종속변수가 없는 독립변수의 식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정확히 얘기하면 얘네들의 y의 값은 하나의 x라고 하는 그 독립변수의 식으로만 표현되어 있는 함수를 무조건 양함수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걔네들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도 y는 3x-1도 y,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어 있죠.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를 양함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y를 뭐 이런 거 있죠. 4x5제곱 빼기 2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오차 함수 같이 되어 있는 함수들을 다 양함수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. y라고 하는 것은 뭐 4에다가 뭐 아무튼 이렇게 그 4에다가 뭐 x의 세제곱 플러스 5의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얘네들을 양함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양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하나의 그 종속변수에 대해서 독립변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식을 양함수라는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음함수라고 하는 implicit function이라는 것을 볼 건데요. 얘네들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양함수 같은 경우는 y는 어쩌고라고 해서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 두 개 구별되어 있는 식으로 되어 있죠. 얘 같은 경우는요. 종속변수하고 독립변수가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관계식으로 주어져 있는 함수를 음함수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얘처럼요. f의 x, y는 0이라고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한쪽에 몰아져 있는 함수를 음함수라 얘기하는데 음함수의 대표적인 적은 이런 게 있죠. 예를 보시면 이런 거.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5라고 하는 거는 뭐의 방정식이죠? 원의 방정식이죠. 근데 우리가 사실 원의 방정식은 함수하기 좀 뭐한 게요. 이렇게 x라 잡고 이렇게 y라고 잡았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원의 방정식이 돼요. 근데 보시면 알다시피 함수가 되는 조건이 뭐 있었죠? 얘네들이 세로줄을 그었을 때 몇 개 만나야 되죠? 한 점만 만나야 되는 거죠. 얘 같은 경우는 이 원의 방정식이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함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대신 내가 여기다가 어떠한 조건을 추가할 거냐면요. y가 0보다 크다는 조건만 추가하게 되면요. 우리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함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그 원의 방정식의 경우는 우리를 음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형에서 우리가 조건을 주게 되면 그 함수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? 음함수의 꼬락선이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얘처럼 이런 식의 원의 방정식도 될 것이고 아니면 타원의 방정식 있죠? x제곱 플러스 4y의 제곱은 16이라고 잡았을 때 그 조건이 y가 0보다 크게 되면 걔도 바로 음함수라고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음함수의 값을 이제 미분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미분을 쉽게 구할 건지를 한번 봐볼 건데요. 사실 이런 게 있어요. 한번 다음 페이지에 보고 한번 볼게요.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법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볼 겁니다. 그럼 확인해 볼게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봐볼게요. 예를 들면 원의 방정식을 한번 봅시다. 원의 방정식인데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값이 뭐 5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. 그럼 거기에 있는 식을 이제 우리가 미분을 먼저 한번 시켜볼 건데요.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미분하고 싶은 대상은 무엇이냐면 dx분의 dy입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y에 대한 식을요. x로 미분하는 것이 우리의 주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건데 얘네 보시면 이 y라고 되어 있는 이 변수가 사실 얘는 변수가 아닌 거죠.
어떤 거냐면 얘네들은 사실 y라고 하는 게 새로운 g에 뭐 x라고 되어 있는 함수가 들어있는 함수 꼬락선이가 되는 겁니다. 왜냐면 우리가 항상 y는 어떤 것에 대한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요. 그 종속 변수는 어떠한 독립 변수에 대해 구성되는 하나의 함수가 될 것입니다. 그럼 얘네들을 정확히 쓰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?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. x의 제곱 플러스에 정확히 쓰면 g에 x의 전체 제곱값이 5라고 하는 바로 합성함수의 꼬락선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? 그럼 걔네들을 이제 우리가 미분시키면 이제 어떻게 하냐? 뭐를 미분할 거냐면 x로 미분할 거거든요. 그럼 x로 미분하면 이 함수는 2x가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우리가 합성함수를 미분할 때는 무슨 법칙을 썼죠? 그렇죠. 체인룰이라는 걸 썼었죠. 그러니까 체인룰을 써서 어떻게 쓰냐면 2를 붙이신 상태에서 gx에 1제곱 붙이시고 거기에 관한 무슨 미분을 시켜주냐면 거기에 속미분을 시켜줘서 얘네들은 g'의 x라는 걸 붙일 겁니다. 사실 여기서 있는 g'x의 의미값이 x라는 식을 y로 미분했기 때문에 dx분의 dy를 의미합니다.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숫자는 미분하면 0 되겠죠. 그래서 얘가 0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이제 복원시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? 2x에다가 플러스 g라고 하는 것이 y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y에다가 두 개가 똑같은 얘기가 있죠. 그래서 얘네들은 dx분의 dy가 되면서 그 값은 뭐가 된다고요? 0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dx분의 dy는 뭐라고 쓸 수 있냐? 마이너스 y분의 x라고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봐보세요. 그러니까 얘를 봤더니 마치 음함수를 미분하긴 했지만 마치 뭐하고 비슷하죠? 음함수에 있는 그 y꼴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무슨 법칙을 이용했습니까? 체인룰이라는 법칙을 이용했죠. 체인룰의 법칙을 이용해서 y를 미분하게 되면 뒤에 값에 dx분의 dy가 붙는다는 것만 기억하시게 되면 음함수의 미분법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쪽에 와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그 y라고 하는 것이 임의의 x에 관련된 식이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걔를 미분하게 되면요. 걔네들을 n의 y n-라는 겉미분을 하나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y를 미분해서 dx분의 dy를 붙이시게 되면 음함수의 미분이 완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한번 예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풀어볼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.